아무나 제발. 아니, 꼭 너여야만 해. 동진아, 내 저주를 풀어줘. 마녀의 저주에서 벗어나고픈 미정이의 몸부림은 처절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가둔 채 힘겹게 홀로 살아가고 있다. 한편 동진이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노정희에게 올인을 하게 된다. 내가 죽였니? 엄마의 죽음 정말 미정 때문일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밝혀내겠어. 동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10년 전에는 어려서 몰랐다. 아니, 너무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자 유언, 그리고 그녀와의 운명 같은 재회. 미정이가 마녀가 아님을 밝혀줘. 그 말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미정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마치 스토커처럼. 하지만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미정이 정말 저주의 근원이라면, 아니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동진은 사건이 시작된 곳, 모든 의문이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동진은 차를 몰고 태백으로 향했다. 도로는 한산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에 쥔 프린터를 펼쳤다. 어머니가 남긴 나의 대학 시절 연구 자료였다. 모든 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해. 미정이 마을에서 쫓겨나기 전 그녀에게 다가갔던 남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태백을 찾았다. 도착한 곳은 마을 중심가였다. 익숙한 거리, 그곳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동창 다희를 만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국화꽃 향이 퍼졌다. 다희는 주문받은 꽃을 포장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왜 동진이가 동창들을 소집했는지 궁금해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반가운 얼굴이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랜만이다. 동창들은 무슨 일로 소집했어? 예전 일 좀 알고 싶어서. 그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일이라면 설마 미정이?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다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그의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 많아. 그때 일들 자세히 아는 거 있어? 난 직접 본 건 없지만 너도 알잖아. 남자애들이 걔한테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면 사고가 나곤 했다는 거. 다정이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학교에 가볼 거야? 이동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건물들, 낡은 담벼락, 그곳에서 다은이와 마주쳤다. 오랜만이야, 이동진. 이다은? 예전 동창이었던 그녀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선생님이 됐다니. 다들 떠났지만 난 남았어.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때 일들 나도 궁금했거든. 그녀는 이동진을 학교 뒤편 허름한 창고로 데려갔다. 녹슨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여기 예전 사고 기록들이 보관돼 있어. 먼지 쌓인 상자들, 생활기록부, 교내 사건 사고 보고서. 이동진은 조심스레 한 상자를 열어 오래된 문서를 펼쳤다. 사고 보고서, 미동고등학교 학생 A군 익사 사건. 사고 보고서, 교내 낙상 사고, 원인 불명. 사고 보고서, 운동장에서 일어난 전신마비 사건. 손끝이 떨렸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이름들을 훑어내려갔다. 익숙한 이름들. 그때 미정에게 다가갔던 남학생들이었다. 이 애들 미정이한테 관심 보였던 녀석들이잖아. 다은이는 조용히 문서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미정이 쫓겨나기 전 마을에서도 사건이 있었어. 그녀는 또 하나의 기록을 내밀었다. 사건 기록. 마을 멧돼지 습격 사건. 피해자 박상민 당시 고등학생. 박진수 부 피해자 부친. 사고 개요. 산속에서 멧돼지 습격으로 인해 중상. 참고 사항. 사고 당시 박미정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 다수. 이동진은 손에 쥔 문서를 꽉 움켜쥐었다. 미정이가 현장에 있었다고? 사람들은 미정이가 저주를 퍼뜨린 거라고 생각했어. 원래는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난폭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 멧돼지가 사람을 습격한 게 어떻게 미정이랑 연결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더 확신했겠지. 미정이가 가는 곳엔 반드시 사고가 따라온다. 누군가를 지켜주려 했는데 오히려 더 깊이 얽혀버린다면 그건 운명일까? 저주일까? 한편 서울경찰서 강력계 분주한 경찰서 안에서 김중혁은 책상 위 사건 파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전 발생한 스토킹 폭행 사건. 피해자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미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던 상태였다. 그러나 김중혁이 출동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범인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한 후 도주했고 그녀는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몇 차례 경고를 받은 스토커가 벌인 끔찍한 일. 그리고 경찰이 한 발 늦었다는 사실. 이후로 김중혁은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조금만 더 빨랐다면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경찰서 문이 열렸다. 한 여성이 들어섰다. 단정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경찰서 안을 한 차례 훑어보더니 곧장 김중혁에게 다가왔다. 김중혁 형사님,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빠르게 말을 이었다. 허은실 PD입니다.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 관련 방송을 기획하고 있는데 경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름도 직업도 낯선 사람. 그러나 그녀가 언급한 스토킹 범죄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다. 방송이라 또 경찰 대응 문제를 지적하려는 걸까? 김중혁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걸 방송으로 만든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나 허은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단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더욱 이 방송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왜 그녀는 이 사건을 다루려는 걸까? 그리고 김중혁은 왜 이 사건을 피하려고만 하는 걸까?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온 이동진은 미정이 사는 옥탑방 근처로 이사를 온 후 미정의 외출을 밤마다 몰래 따라다니며 관찰하기 시작했다. 미정이 언제 집을 나서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멀리서 지켜보며 사건의 패턴을 확인하려 했다. 그의 목적은 미정과 관련된 사고의 법칙을 파악하는 것이었지만 미정에게는 그가 스토커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날 밤 미정이 또다시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이동진은 그녀를 멀찍이 따라가며 미정의 행동을 지켜보려고 했다. 그는 미정의 외출 패턴을 분석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대를 체크하기 위해 몰래 그녀를 쫓았다. 하지만 그 순간 허은실이 우연히 미정의 뒤를 쫓고 있던 이동진을 발견하게 된다. 늦은 밤 미정에게 볼 일이 있던 허은실은 이동진이 미정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너 뭐 하는 거야? 이동진은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렸지만 허은실은 그를 스토커로 오해하며 말했다. 과연 동진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정 뒤를 왜 쫓아? 무슨 의도로 하는 거야? 이동진은 당황하며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했지만 허은실은 그를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무슨 이유로 그녀를 쫓아다니는 거야? 하고 재차 물었다. 나는 그냥. 하지만 허은실은 그가 말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그를 멀리했다. 허은실은 이동진을 스토커로 오해하며 그의 행동을 의심하게 된다. 그녀는 이동진의 추적이 미정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며 그를 피해 멀어졌다. 어떤 사람을 계속 마주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늦은 밤 허은실과 미정은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그보다 더 서늘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남자 너 따라다니는 거야?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해야겠지. 허은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미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이동진이었다. 그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허은실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 남자는 분명 미정을 따라다니고 있다. 이건 스토킹이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허은실은 핸드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김 형사님, 저예요. 지금 스토킹 피해자 신고할 건데요. 이동진은 정말 미정을 스토킹하는 걸까? 아니면 그는 또 다른 진실을 쫓고 있는 걸까? 때론 진실을 쫓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것과 마주하게 된다. 어두운 밤, 이동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죽음의 법칙, 미정과 사고를 연결짓는 법칙. 이동진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추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미정이 마을에서 일어난 사고들과 사건들의 패턴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사건들을 데이터화하고 그것들이 미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했다. 이동진은 고등학교 시절의 사고들과 마을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사고가 일어난 위치, 시간, 미정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분석했다. 이 사고들은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엇인가 연결된 패턴이 있는 걸까?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동진이는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사건을 분석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 주로 미정이 자주 다녔던 운동장, 도서관, 마을 근처. 사고가 일어난 시간, 미정과의 접촉 후
1에서 2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들, 사고의 유형, 익사, 전신마비, 낙상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서 다친 사람들. 이동진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후 죽음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가설을 세우게 된다. 그는 미정과의 관계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사고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를 구분하려 했다. 죽음의 법칙, 스토킹 피해자 A, 사고 발생, 스토킹 피해자 B 실종, 박미정 관련 인물, 연이은 사망.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미정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모두 사고를 당했다. 이건 마치 죽음의 법칙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다. 이동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자신을 감시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이 감시자는 누구일까? 그는 단순히 이동진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이 있는 걸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김중혁은 거칠게 차문을 열고 내렸다. 눈앞에는 이동진.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하며 무언가를 참아내는 듯 보였다.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싸늘한 목소리. 계속 박미정 따라다니면서 뭘 하는 거냐고. 이동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걸 내가 알아야 할 이유라도 있나? 그 순간 집안에서 미정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깊이 고민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중혁 씨, 내가 당신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중혁의 표정이 서서히 흔들린다. 지킨다고? 그녀가 나를? 그런데 이 충격적인 순간에도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어둠 속에 그림자가 있었다. 이 감시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정이의 저주를 푸는 열쇠입니다. 채널 A, 토일 저녁 9시 10분 드라마 마녀 본방을 사수해주세요.